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에도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달 현재 도내 온열 질환자는 열탈진 37명과 열사병 22명, 열경련 7명 등 모두 7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 피해도 잇따라 도내 98농가에서 닭 2만 6천 마리, 오리 2천여 마리 등 모두 3만 6,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실내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는 한편 경로당 마을회관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폭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 노글리 사건. 당시 여수시 안도 이하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노글리 사건과 달리 여수 이하포 사건은 71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사건 경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7살이 된 이춘혁 씨. 이 씨는 71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피난선이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하포 포구에 잠시 정박해 있을 때였습니다. 미군 폭격기 4대가 날아와 갑자기 무차별 폭격을 시작했고 이 씨의 부모님과 동생 2명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번 폭격하고 갔다가 조금 있다 또 2차 와서 폭격했어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350명 중에서 150명이 희생됐습니다. 정부는 살아남은 피난민들을 모두 배에 태워 다시 거제도로 보냈고 시신과 피난선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지난 2010년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미군의 폭격이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부족해 가해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미 공소시효도 끝난 지 오래돼 유족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위령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추모시설과 공간을 만들고 다시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고지 사람이거든. 따져보면 부산 사람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희생자들의 직계 가족들은 대부분 숨졌고 남아있는 자료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본격 활동을 시작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할 사건에도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의 폭력인데 이 억울하게 죽은 그 국민에 대한 한을 좀 풀어줘야 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포 포구의 바다 밑에는 지금도 71년 전 희생자들의 아픔을 간직한 피난선이 잠들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3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순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순천대에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31살 A씨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고 결국 지난 1일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A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7월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43으로 전달과 비교해 0.3%,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올랐으며 식탁 물가와 직결되는 어패류와 채소, 과실류 등 신선식품 지수가 높게 뛰었습니다. 여수시가 웅천택지 정산소송 반환금은 매각 수익금의 일부라며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법원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194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는 웅천지구 개발업체가 2018년 납부한 4,025억 원 중의 일부라며 매각대금 수익금에 해당하고 일부에서 말하는 시민 혈세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현재 소송 대리인의 검토 의견을 받아 대법원 상고 중에 있으며 해당 업무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최종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수세계 박람회장이 다양한 콘텐츠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올 들어서만 8건의 업무 협약 체결로 박람회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박람회장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를 상징하는 동백꽃을 화려한 색채와 빛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여수 밤바다는 영상과 음악에다 향기까지 더해져 오감으로 그려냅니다. 박람회장 국제관에 들어선 전시관에는 세계적인 명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역동적이면서도 환상적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 전체 테마를 여수와 어울리도록 오션이라는 큰 테마로 해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수를 찾는 분들이 저희 그 뮤지엄에서 다양한 몰입형 콘텐츠를 체험하시면서 올 가을 개관을 목표로 주제관에는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 시설이 공사에 들어갔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연구소가 올해 안에 설립됩니다. 여수 엑스포 최고의 볼거리였던 비고쇼가 업그레이드되고 연예인 캐릭터를 활용한 박람회장 메타버스가 구축됩니다. 최근 무료로 운영에 들어간 펫 플레이 그라운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의 열기를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숙형 K-팝 트레이닝 센터 건립은 새롭게 기대를 모으는 사업입니다. 엑스포 여기 있고 숙박시설 되어 있고 교통과 모든 그 주변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마이스 복합지구로의 어떤 발전, 이게 이제 향후 COP와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화두이고. 박람회 재단은 올해 들어서만 주식회사 남이섬과 대전 마케팅공사 등 8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람회장 내 국제관의 시설 이용률은 70%에 이릅니다. 또 디지털 갤러리를 중심으로 10여 개의 크고 작은 식음료 상가가 들어서 관광지의 면모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10주년을 앞두고 세계 박람회장이 여수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문을 닫은 공장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불이 나거나 폐기물이 버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사유재산이라 공공기관의 개입이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업 중인 영암 대불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입니다. 지난달 21일 불이 난 데 이어 열흘 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난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휴업이나 폐업으로 문을 닫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는 영암 대불산단에서만 3건입니다. 모두 휴업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 당시 관리자도 없었고 이 산단으로 불이 퍼졌다면 크게 위험했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농촌의 이 폐공장은 임대업자가 버린 2,000톤의 쓰레기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문 닫은 공장이 폐기물 적치장으로 변한 건 전남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공장은 운영난으로 관리 인력이나 CCTV, 화재 경보기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사유재산이어서 공공기관이 사전에 개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공장 안에다가 물건 다 쌓아놓고 닫아버리고 밖에 문 닫아버리고 하면 저희가 막 임의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산단 내 입주업체들의 통합관리망도 거의 없어 빈 공장은 말 그대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재해 위험 상황에 대비해 침수 위험 지역을 알려주기 위한 재난안전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재해 상황에 대비해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결국 공개를 하긴 했는데 실제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해 등 재해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대피 요령을 안내해 피해를 줄이겠다며 만든 재난안전지도. 지난해 광주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재난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홈페이지는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재난안전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된 지도는 얼마나 유용할까? 취재진이 지난해 수해를 입은 피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재난안전지도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은 1km 정도 떨어진 학교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곳은 지난해 비가 많이 내려 침수됐던 구역입니다. 재해지도의 안내에 따라 제가 직접 대피소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스톱워치를 켜고 걸어봤더니 대략 18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선택지는 재난안전지도가 안내한 곳이 아닌 다른 학교였습니다. 재난지도가 안내하는 학교가 훨씬 멀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도 물이 들어갔고 그러면 난리가 그러면 쓸어내고 물로 품고 막 그랬거든요. 학교 운동장으로 그쪽으로 막 가고 그랬어요. 심지어 대피소로 지정된 학교 관계자는 재난시 대피소로 쓰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학교 정문에는 대피소임을 알리는 어떤 표시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는데. 그게 등재돼 있는 것도 이제 알았거든요. 광주시는 학교나 관공서 가운데 이미 민방위 장소로 쓰이는 곳을 대피소로 지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민방위 대피소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민방위 대피소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려면 관공서 또는 학교. 전문가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수 위험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피로를 면밀히 검토해야 했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안전하고 경로인지 그리고 최단 시간으로 이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인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는 2023년까지 재난안전지도를 개선해 시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광주시. 실제 재난 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검토와 대피소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